아들의 반란으로 쓰러진 우라노스, 자식들에게 전쟁 끝에 패배한 크로노스. 이제 그 운명은 제우스에게 향합니다. 아들이 자신을 넘어설 것이라는 예언. 그렇다면 제우스는 이 운명을 어떻게 바꾸었을까요? 전쟁이 끝나고 제우스는 세상에 새로운 질서가 필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크로노스로부터 형제들을 토해내게 하고 티타노마키아에서 조력자로 활약한 지혜의 여신 메티스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현명한 그녀의 지혜를 빌려 질서를 확립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이아는 예언합니다. 메티스가 낳을 아들이 제우스를 능가할 것이라고. 먼저 제우스는 메티스를 아내로 삼았다. 그녀는 신들과 인간들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존재였다. 하지만 그녀가 그를 넘어설 아들을 낳을 것이란 예언을 듣는다. 제우스 역시 예언에 두려워합니다. 우라노스와 크로노스의 비극이 다시 반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두 신은 변신 능력을 겨루게 됩니다. 서로 다른 모습으로 변신하며 힘을 시험하던 중 제우스는 메티스에게 더 작은 존재로 변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메티스가 작은 곤충으로 변한 순간 제우스는 그녀를 삼켜버립니다. 이 선택은 메티스를 소멸시킨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즉, 지혜를 제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으로 만든 것입니다. 제우스는 처음으로 운명을 없애지 않고 바꿔버린 존재가 됩니다. 이후 메티스는 제우스의 머리 안에 존재하면서 그에게 계속 지혜를 빌려주었다고 합니다. 메티스는 임신한 상태였는데 아이는 제우스의 머리에서 태어나고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 극심한 두통을 느낀 제우스는 프로메테우스에게 자신의 머리를 도끼로 가르게 하는데 그곳에서 완전한 무장을 갖춘 한 여신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 여신이 바로 지혜와 전략의 여신 아테나입니다. 이렇게 예언 속 아들이 아닌 딸이 태어남으로써 제우스는 운명을 피하게 됩니다. 메티스를 흡수해 지혜를 얻은 제우스. 그는 법과 정의, 질서를 상징하는 여신 테미스를 두 번째 아내로 삼습니다. 그 뒤 제우스는 법의 여신 테미스를 아내로 삼았고 그녀는 호라이와 모이라이를 낳았다. 테미스는 우라노스와 가이아의 딸로 두 신의 결합은 애정보다는 신계의 질서를 확립하는 역할의 의미가 컸습니다. 그녀는 제우스와의 사이에서 인간의 운명을 관장하는 새 여신 모이라이와 자연의 질서와 정의를 상징하는 계절과 질서의 새 여신 호라이를 낳았습니다. 이들을 통해 세계는 규칙을 갖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고 계절이 반복되며 모든 존재가 정해진 질서 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또한 대홍수로 대부분의 인류가 쓸려나갔을 때 인류의 재창조에 기여하면서 인간 세계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세 번째 아내는 바다와 우아함을 상징하는 여신 에우리노메입니다. 그녀는 오케아노스와 테티스의 딸로 자연과 조화, 균형을 상징하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는 에우리노메를 아내로 삼았고 그녀는 새 카리테스를 낳았다. 제우스와의 사이에서 예술, 아름다움, 기쁨을 상징하는 새 여신 카리테스를 낳았습니다. 아프로디테와 함께 올림포스의 우아함과 매력을 담당하는 여신들이죠. 제우스의 세계는 이제 힘과 질서뿐만 아니라 아름다움과 매력까지 갖추게 됩니다. 또한 에우리노메는 테티스와 함께 헤파이스토스를 키운 양어머니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단순한 바다의 여신이 아니라 예술, 창조, 보살핌의 상징적인 존재로 그려집니다. 네 번째 아내는 대지와 풍요의 여신 데메테르입니다. 그녀는 인간에게 넘경을 가르친 존재였으며 생명의 순환을 상징하는 중요한 여신이었습니다. 데메테르는 제우스와 결합하여 순결한 페르세포네를 낳았다. 그녀는 하데스가 데려가 어둠 속에서 그의 아내가 되었다. 이 결합을 통해 태어난 딸이 훗날 저승의 여왕이 되는 페르세포네입니다. 하데스가 페르세포네를 납치하면서 데메테르는 깊은 슬픔에 빠집니다. 그녀는 대지를 황폐하게 만들고 세상은 기근에 빠집니다. 신들조차 이 상황을 해결하지 못했고 결국 제우스가 나서게 됩니다. 납치된 페르세포네를 찾아 헤매는 여정은 강한 모성애를 대표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섯 번째 아내는 우라노스와 가이아의 딸인 무네모시네입니다. 그녀는 기억과 언어, 지식을 상징하는 존재였습니다. 무네모시네, 거룩한 여신은 제우스와 함께하여 9명의 무사히를 낳았다. 제우스와 그녀는 9일 밤을 함께했고 그 결과로 9명의 여신이 태어납니다.
이들이 바로 무사히, 즉 예술과 학문의 여신들입니다. 인간 문명의 기반이 되는 모든 예술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제우스의 세계는 이제 질서와 풍요를 넘어 문화와 예술까지 확장됩니다. 무네모시네는 무사히들의 어머니로서 예술과 학문을 창조하는 능력을 인간에게 전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섯 번째는 코이오스와 포이베의 딸이며 모성과 인내, 밤과 어둠을 상징하는 여신 레토입니다. 레토는 제우스의 사랑을 받아 아폴론과 아르테미스를 낳았다. 마지막으로 제우스의 부인이 된 헤라는 레토가 아이를 갖자 질투로 인해 저주를 합니다. 헤라는 레토가 아이를 낳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그녀는 세상 어디에서도 머물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레토는 여러 곳을 떠돌았지만 바다 위를 떠다니는 섬 델로스만이 유일하게 그녀를 받아주었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어렵게 출산을 성공하는데 바로 이때 태어난 첫째가 달과 사냥의 여신 아르테미스, 둘째가 태양과 예언, 음악의 신 아폴론입니다. 이 이야기는 모성이 모든 시련을 이겨낸다는 상징으로 남게 되고 레토는 이후 존경받는 어머니 신으로 자리 잡습니다. 마지막이자 정식 아내는 헤라입니다. 제우스의 누이이자 결혼과 가정의 여신이죠. 마지막으로 그는 여신 헤라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했다. 그녀는 신들과 인간 모두에게서 가장 명예로운 여신이었다. 그녀는 처음에는 제우스를 거부했지만 제우스의 집요한 구애 끝에 결혼하게 됩니다. 이 결혼은 제우스를 완전한 왕으로 만듭니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갈등의 시작이 됩니다. 제우스의 끊임없는 외도는 헤라의 질투심과 분노를 유발하는 원인이 됩니다. 그녀는 제우스의 권위와 힘을 직접적으로 거스를 수 없었기 때문에 그의 연인과 자식들에게 가혹한 저주와 복수를 가하는 방식으로 분노를 표현합니다. 헤라의 질투와 복수는 남편의 부정을 용납하지 않는 결혼의 신성함과 가정의 보호자 역할을 상징합니다. 제우스와의 사이에서 아레스, 헤파이스토스, 헤베, 에일리에티이아를 낳았습니다. 제우스는 다양한 여신들과 관계를 맺으며 지혜, 법과 질서, 아름다움, 풍요, 예술, 빛과 어둠, 가정 등 다양한 요소를 확보했습니다. 이는 제우스의 통치가 단순한 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올림포스 전체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제우스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수많은 연인들과 관계를 맺으며 또 다른 이야기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은 수많은 비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영상이 흥미로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 제작 시 정말 큰 힘이 됩니다.